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오늘은 코인 차트를 잠깐 접어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좀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8,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환율은 1,560원을 또 넘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습니다. 보통 증시가 좋으면 외국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거꾸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코인 투자자랑은 무슨 상관일까요?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한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이건 코스피하고 환율을 같이 그린 차트입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거의 8,000포인트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고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환율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1,560원을 넘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이고 시장에서는 1,600원 또는 1,700원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증시가 오를 때 환율은 이 점선처럼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선이 같은 방향, 둘 다 위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같은 기간 우리 주식을 120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증시는 최고인데 외국인은 떠나고 환율은 치솟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이게 비정상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상식은 이렇습니다. 증시가 오르면 외국 자금이 들어오고 그 돈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원화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가 강해지고 환율은 내려갑니다. 즉, 증시 상승과 환율 하락이 같은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증시도 오르고 환율도 오릅니다. 이거는 비정상이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왜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첫째, 코스피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큰손들의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둘째, 주식을 판 원화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꿉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겁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를수록 오히려 환율이 더 오르는 증시 상승이 환율 상승의 원인 되는 뒤집힌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외국인이 떠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차입니다. 미국 정책 금리가 3.75에서 4%인데 한국은 2.5%입니다. 차이가 1.5%포인트나 됩니다. 한국에 돈을 둘수록 이자에서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자금을 미국으로 옮기는 유인이 됩니다. 둘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주주 환원과 배당 성향, 규제의 불확실성,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구조적으로 싸게 보는 고질적인 이유입니다. 금리도 불리하고 신뢰도도 약하니 증시가 오른 김에 차익을 챙기고 떠나자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핵심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통화수합 한도를 키워왔는데 2020년 100억 달러로 시작한 게 3년 만에 650억 달러, 6.5배로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외환시장 방어에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전략적 한 회지를 해외 자산의 최대 10%, 약 485억 달러까지 허용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지 않고도 달러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노후 자금의 환율 방어 최전선에 동원된 셈입니다.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 코스피와 환율을 지금은 누가 떠받치고 있을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판 물량은 이들이 받아내며 지수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매수는 고르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소수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전부 쏠려 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가의 실체가 사실은 몇 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떠받치는 힘이 곧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산 배분을 바꿔 매도로 돌아서는 순간 받치고 있던 다리 하나가 쑥 빠집니다.
소수 대형주에 쏠린 상승은 큰 손이 방향을 트는 순간 가장 빠르게 흔들립니다.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돈을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서학개미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자금이 약 306조 원입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순매도 120조 원이 더해지고 매달 5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해외로 순유출됩니다. 예전에 기업이 수출로 번 달러가 들어와 원화를 떠받쳤는데 지금은 그 달러가 다시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도 팔고 내국인도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환율은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코인 이야기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흐름이 사실 암호화폐 시장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한국 코인 시장은 환율과 외환 규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김치 프리미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프를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 코인 값이 해외보다 비싸면 김프, 싸면 역프입니다. 원래는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팔면 차이가 사라져야 하는데 한국은 외국인 거래 제한과 트래블룰 때문에 그 차익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격이 아니라 한국 안의 돈 흐름만 가격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결국 김프와 역프는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환율이 불안할 때 이 신호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돈이 해외로 빠질 때 코인이 그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원화로 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거기서 팔아 달러를 만드는 식입니다. 다만 이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고 환치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인 자금 흐름을 점점 더 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불안할수록 코인을 통한 자금 이탈 감시가 강해집니다. 이건 우리 거래 환경에서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6년 큰 변화가 옵니다. 정부가 현물 비트코인 ETF 도입을 검토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외환시장 개편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거래소 중심이던 한국 코인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김프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환율 문제를 풀려는 외환시장 개편이 동시에 코인 시장의 판도 바꿉니다. 환율과 코인이 한묶음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르자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났습니다. 그 돈이 달러로 바뀌어 빠져나가며 환율이 치솟았고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학개미까지 더해지면 자금은 양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자금 이탈의 흐름 속에서 코인은 또 하나의 통로이자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환율, 증시, 연금, 코인이 전부 한 줄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을까요? 저는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봅니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 석 달간 어땠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가격이 빠지는데도 거래량이 늘었다면 그건 공포 구간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었다면 관심이 식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워낙 좋다 보니 코인과 암호화폐를 하던 투자자 상당수가 주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돈도 관심도 주식으로 가면서 코인판이 상대적으로 한산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비트 거래량 추이가 그 답을 가장 먼저 말해준 겁니다. 이건 데이터랩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큰 흐름입니다. 2025년 10월 약 12만 6천 달러의 고점을 찍고 2026년 6월 초에 현재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52%를 넘게 빠진 겁니다.
지금은 6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안정을 찾은 흐름입니다. 주목할 건 자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5월에만 23억 달러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월간 이탈이고 3월, 4월의 유입세를 뒤집은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빠지듯 비트코인에서도 기관 자금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은 비트코인 자체 이슈보다 거시, 그러니까 연준과 유동성, 환율 같은 큰 환경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강한 추세라기보단 횡보 구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동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갈래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등으로 가는 시나리오와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둘 다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만 보면 코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환율, 증시, 연금이 다 엮여서 우리 시장을 흔들 때가 그렇습니다. 저도 차트만 들여다보다가 이 큰 그림을 놓친 적이 많습니다.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환율이 불안하고 자금이 빠지는 이 시기에 우리 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이 온다는 것만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